혹시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명치가 꽉 막히고 아픈데 병원 가면 또 별 이상 없다.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아, 왜 많으시죠? 이게 흔히 그냥 신경성이다 이렇게 넘기는데 네, 당사자는 정말 괴롭거든요. 맞아요.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신경성 위경련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그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 글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글이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어요. 위 자체 구조보다는 스트레스 반응, 자율신경계나 근육 긴장, 이런 게 어떻게 위 통증을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. 아, 단순히 그냥 신경 탓이 아니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. 그걸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이 신경성 위경련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네. 글을 보면 위에 염증이나 궤양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렇죠. 그게 핵심이에요. 근데 마치 팔다리에 쥐나듯이 위 근육이 갑자기 확 수축하면서 아픈 거다. 이렇게 설명하네요. 명치가 막 조이거나 딱딱하게 뭉치고. 맞아요. 조이는 느낌. 때로는 트림이나 좀 메스꺼운 느낌도 같이 오고요. 아, 그럼 내시경 같은 검사로는 당연히 안 나오겠네요? 네,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. 깨끗하다고 나오니까. 주로 이제 공복 상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, 그럴 때 막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고 하고요. 식후에는 좀 다른가요? 식후에는 오히려 좀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면 그 명치 부분이 좀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위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, 그럼? 그래서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시스템의 파열음이다.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. 정확히 보셨네요. 그게 이 글의 핵심 설명인데요. 크게 한 3가지 시스템 문제를 지적해요. 3가지나요? 네. 첫 번째가 자율신경계 불균형이에요.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이 막 긴장하잖아요.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는 거죠. 아, 비상상태. 네, 계속 비상 상태니까 위 근육도 같이 긴장하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반대로 쉬면서 소화시키는 부교감신경 기능은 떨어지고요. 균형이 깨지는 거죠. 몸이 계속 위를 꽉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네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위 근육 자체의 과민성을 이야기해요. 뇌에서 계속 긴장해 신호를 보내니까 위 근육이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. 뭐랄까 작은 자극에도 남들보다 훨씬 심하게 통증으로 느끼는 거죠. 위 근육 성격이 까칠해진 거군요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3번째는 이게 좀 흥미로운데 횡격막이란 복부 근육의 연쇄 긴장이에요. 횡격막이요? 숨쉬는 근육. 네,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숨 감고 얇게 쉬잖아요. 맞아요. 그런 호흡 패턴이 굳어지면 그 횡격막이 딱딱해져서 바로 밑에 있는 위를 누르고 압박한다는 거예요. 그 긴장이 배 전체로 퍼지면서 위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. 이런 설명입니다. 와, 듣고 보니 진짜 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네요. 자율신경, 근육의 예민함, 심지어 호흡 근육까지. 와. 네, 그래서 전신 시스템의 문제라고 표현한 거죠. 그럼 이게 흔히 말하는 기능성 소화불량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. 좋은 질문이에요.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. 기능성 소화불량, FD라고 하죠. 이건 주로 식후에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식욕 없고 이런 게 주된 증상이에요. 좀 더 만성적인 불편감이죠. 아, 식후 불편감이군요. 네. 근데 신경성 위경련은 갑자기 확 조이는 듯한 수축성 통증. 이게 핵심이에요. 쥐어짜는 느낌. 그리고 불안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그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요. 통증의 양상이 확 다르네요. 그렇죠. 그래서는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화비경, 심화피형이라는 상태랑 비슷하다고 해요. 명치 아래가 뭔가 단단하게 막힌 느낌. 이게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심화비경, 명치 아래가 단단하고 막힌 느낌. 알겠습니다.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이니까 당연히 일반 위장약만으로는 좀 효과 보기 어렵겠네요. 맞아요. 뿌리가 다르니까요. 위 점막 염증 같은 게 아니잖아요. 신경계 조절 실패나 근육 긴장이 문제니까 접근법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. 그럼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? 이 글에서는. 물론 증상 완화를 위해 일반적인 위장약도 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. 신경 안정을 돕거나 위장 운동을 좀 조절하는 약물, 아니면 항불안제, 진경제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.
아, 신경 쪽 약도 쓰는군요. 네. 그리고 한의학적 접근으로는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춘 처방들, 뭐 예를 들면 시오게지탕이나 소요산 같은 것들을 언급하는데 이런 약들은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 균형을 잡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. 단순히 위산만 잡는 게 아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약물 외절인 방법인데요. 아까 말한 굳어진 횡격막이나 복부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거예요. 아, 직접요? 네. 도수 치료나 내장기 수기요법 같은 거, 또 잘못된 호흡 패턴을 바로잡는 호흡 재훈련 같은 것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. 와, 치료법도 정말 다각적이네요. 네. 핵심은 위장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조율 영역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글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신경성 위경련이라는 게 위가 그냥 약해서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. 스트레스나 감정에 대한 우리 몸의 총체적인 반응이 위장을 통해서 나 힘들어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다.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정확해요. 아까 그 문장 위가 아프다는 건 사실 당신이 아프다는 뜻이다. 이게 다시 생각나네요. 네, 저도 그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.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히 또 위험인가?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죠. 내 몸 전체가 혹시 너무 긴장하고 있진 않은지, 네 신경계 균형이 좀 깨진 건 아닌지 이걸 좀 돌아보려는 메시지 같아요. 어쩌면 그 위장의 외침이 스스로를 좀 더 돌보고 쉬게 하라는 우리 몸의 뭐랄까 마지막 언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. 혹시 지금도 원인 모를 위장 불편함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혹시 그 불편함이 그냥 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몸 전체가 보내는 어떤 더 깊은 이야기는 아닐까요? 그 위장의 언어 너머에 있는 당신 몸의 진짜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남겨봅니다.